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전한 투자를 지원하는 건투지입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회사 이슈하고 건강 이슈가 있어서 컨텐츠를 많이 쉬었습니다. 장도 안 좋은 이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싶었는데 계속 미루게 되더라고요. 네,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룬 만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코프라 주담 통화 2월 내용 최초 공개. 주담분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통화했던 내용은 실적과 아이오닉 5 중국 생산을 두 개의 양대 축으로 보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프라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40%나 폭락을 했습니다. 네, 고점이 여기죠. 저점이 여기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0%가 폭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네. 그런데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셨거나 여기서 이제 못 참고 매도를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슈가 많잖아요.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 금리가 올라갈 때 사야 하는 종목, 사면 안 되는 종목 봤을 때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을 봤잖아요. 근데 코프라는 유보율이 되게 좋아요. 부채 비율이 되게 낮아요. 동종 업계 내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프라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한번 컨텐츠를 찍었고요. 찍었어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이게 또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밸류에이션 체크를 한번 하고, 이때도 밸류에이션 체크를 했고, 하고 이제 분할 매수를 했는데,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기는 주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통화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때 분할 매수를 한번 더 했고, 네,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항상 자기가 사고 나면 더 오를 거라 생각해서 조급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소 세 번은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네, 어쩔 수 없지요. 자, 이제 보시면 주가가 내려갈 때 해야 될 일이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멘트로 남겨드리는 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 시간에 이제 기업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가 하락 기간에 기업 공부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했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에요. 가치 평가를 봤을 때 자, 영업이익이 128, 155, 당기순이익은 똔똔이네요. EPS 당연히 당기순이익이니까 비슷할 거고, 네, 퍼가 9랑 8.56이에요. 코스닥, 코스피 이제 평균 퍼가 10인데 그보다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래서 매출은 31% 증가하고 21년도에 영업이익은 21% 증가해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아무리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미 주가가 막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와 있어. 근데 적정 밸류에이션 값이 여기에요. 여기. 그렇다면 성장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해서 과연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보면은 이전 평균 퍼는 13을 적용하면 자, 왜 13이냐? 이거의 평균을 때려봤어요.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7,940원, 최고 퍼인 17을 적용하면 1만 원. 예, 이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수적. 최고 퍼를 적용할 때는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유동성이 되게 첫 번째 유동성, 두 번째는 자동차 환경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변하게 되면 사업계들이 막 나오거든요.
또 뒤에 이제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 보면은 저는 최고 펄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기업이 하락을 할 때는 내가 분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 한 번 더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밸류에이션이 목표가가 지금 17,940원은 지금 5,000원보다 높잖아요. 그럼 저는 분할 매수를 해도 된다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적정 주가가 만약 지금 떨어졌는데도 그거보다 낮다 또는 비슷하다 하면은 뭐 손절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는데도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뭐를 해라고요? 기업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기업 공부. 그 기업 공부 어떻게 하냐?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으면 좋죠. 근데 코프라는 리포트를 안 써주더라고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야 됩니다.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 담당자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항상 질문을 잘했기 때문에. 원유 가격, 자, 퀘스천. 원유 가격이 요즘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 수익, 근데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전의 수익성 악화 원인이 원유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발표예요. 발표가 아니고.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가? 왜냐면 올해도 이제 유가 상승이 되니까, 똑같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질문을 했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다. 왜냐? 그 당시에는 그때 뭐 사드 이슈도 있고 해서 현대차 자체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좋았으면은 이 유가가 상승한 분만큼 이 현대차한테 넘길 수, 전가를 할 수 있는데 판가로 상판가도 높이면 되는데 현대차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판가 전가를 못 하고 그래서 수익성도 되게 악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코프라하고 현대자동차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다른 회사도 다 동일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 현대차가 좋냐? 현대차가 중국 광주에 수소차 공장을 짓거든요. 수소전기차. 그다음 주가도 오르고 요즘 뭐 나르는 자동차부터 해서 이제 신사업 그 이제 판이 바뀌잖아요. 내연기관에서 수소전기차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항공 모빌리티까지 나르는 운송 모빌리티도 이제 사업도 진행하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현대차가 좋으면, 음? 현대차 업황이 좋으면 지금 뭐 아무리 유가가 올라가고 해서 유가 올라가더라도 유가 상승, 코프라의 판가도 상승해서 현대차에 전가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 악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보시면 20년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2배인데 21년과 앞으로 3개년, 향후 3개월, 포워드 3개월, 포워드 3년 성과는 어떻게 보는지 나쁘게 보지 않는다. 뭐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러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투자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자 수소 전기차나 현재 내연기관차나 자 이게 중요해요. 저 궁금했거든요. 내연기관차나 코프라에서 파는 뭐 강판 소재는 비슷할 건데 왜 회사가 성장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변은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하고 소재 자체 단가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는 소재가 훨씬 판가가 높대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수량을 팔아도 판가가 몇 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차를 예를 들어서 1000대를 만든다. 1000대를 만드는데 예전에는 1000대 만들면 내가 부품을 한 3000개를 납품을 했다. 고프라에서. 그러면은 3000개인데 이게
이게 한 개당 1원이야. 그러면은 3,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너무 적나? 만 원이에요, 만 원. 1만 원. 그럼 3천만 원을 버는 건데, 이제는 뭐 똑같은 개수를 팔아도 이게 3,000개를 파는데, 이게 지금은 2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2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통화하고 추측하건데. 그러면 옛날에 3천만 원 벌었는데 지금 6천만 원 벌 수 있다. 6천만 원, 9천만 원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매출이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또 신규 지역 개발이 있어요. 중국, 미국에서도 이 제품은 판매를 거의 안 했는데 이제는 수입을 한 지가 얼마 됐다는 거 보니까 판매를 시작한 것 같아요. 막 시작. 그래서 이제 성장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는 의심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근데 그 내연기관차 기존 판매 제품은 사라지는데 또 매출이 성장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수량을 팔아도 판가가 몇 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 판가가 몇 배 수준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하고 중국 신규 지역에 진입하기 때문에 더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신사업 쪽으로 물어봤어요. 오케이. 판가 올라가서 매출이랑 영업이익 성장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잘 되니까, 영업이익도 더 좋을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에 더 많이 이제 이 새로운 PA 소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제품적으로는 다학화 안 하냐? 요즘 항공우주 세트레가에 하고 이제 하늘 나는 자동차도 나오는데 그쪽 산업에는 이거를 부품을 판매를 안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뭔가 있다는 거죠. 경영진에서 신사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항공우주랑 하늘 나는 자동차에도 어차피 이게 경량화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난연도도 더 좋대요. 난연이라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불이 안 달라붙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죠. 리포트가 안 나와서 전화를 드렸다. 답답하다. 왜 그런가? 시총 1,000억도 넘었는데 잘 안 써준대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이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럴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이오닉 중국 CATL 배터리 채용 코프라는 이게 최근에 제가 말한 거예요. 아이오닉이 지금 뭐 충전난 어떠냐 아이오닉에 납품을 하거든요. 코프라가 35,000대 돌풍 일단 잘 팔린다는 거예요. 실적이 좋겠죠. 밍투 아이오닉 5 출기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이것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중국 시장 노린다. 그다음에 미국 전기차 시작할 때 현대차 아이오닉 5 현지 생산할까? 중국 CATL K배터리 안방 공세가 거세다. 현대차 물량 수주. 네, CATL 부품을 채용을 한다. 그럼 중국에서 또 이제 코프라가 생산하는 그 소재의 부품을 소싱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면 코프라는 매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 시장도 들어가고 하는데 중국에서 소싱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중국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보시면 자, 미국과 중국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이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중국에는 수조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 수자 맞나? 수조 여기 알리바바 있나? 이쪽에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좀 안심했어요. 자기들 이미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확실하게 얘기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미국 전기차, 미국에서도 현지 생산하냐? 미국에도 코프라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수소 전기차 관련 이제 판매는 점점점 더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게 어느 정도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추매를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아요. 7,000원 이상 목표가를 잡고 높으면 10,000원 이상으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영업이익의 지속, 구조적 상승이 중요해요. 모멘텀이 나오는 거죠. 트렌드에 부합해야 되는 거고, 요즘 트렌드 뭐 아시죠? 다 그냥 가파른 상승세 이런 거 이런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물류창고 투자 등 시설 투자. 절대 고려하면 안 되는 종목, 지인이 추천한 거. 뭔가 좋은 호재가 있다. 홀짝 배팅, 그때 기아차, 애플, 리포트는 없는데 실적 대박이라 하는 종목. 이거는 뭐 주담분하고 통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금리 인상, 요즘 이게 핫 이슈인데 이걸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금리 인상 시 지양해야 할 종목. 이것도 컨텐츠 썼죠. 부채율이 높은 기업은 일단 안 돼요. 자, 대출을 했는데 대출 금리가 1%만 올라도 이게 부담이 엄청 되거든요. 부채율 높은 기업들은. 아마 지금 영끌에서 부동산 사신 분들은 이게 참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성장주이면서 부채율이 높은 기업. 자, 성장주는 괜찮아. 근데 부채율이 너무 높아. 하면 같은 성장주 중에서 부채율이 낮은 기업 고르면 안 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프라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돈이 이제 한번 투자해놓고 천천히 놀 수 있게 좀 놓아두세요. 친구 사귀고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거기 있는 돈들은 어떤 돈들인지 이제 한번 이제 한번 놀 수 있게 그런 시간 주시고 그 시간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업하고 업황 공부를 더 하시면은 결국 이제 도움이 됩니다. 맨날 뭐 주식만 본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후원은 다음 분석에 양식됩니다. 후원은 뭐라고요? 홍보. 네, 주담통화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메일 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전한 투자를 지원하는 건투지입니다.